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거짓말 한 번 안 했고 남을 밟고 올라가는 짓은 꿈에서도 안 했죠. 근데 이 사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처형당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맨날 손해만 보지? 왜 나쁜 놈들이 떵떵거리고 살지? 세상이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밤에 잠들기 전에 천장 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500년 전에 이미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불편한 방식으로요.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지금의 플로렌스라고 불리는 그 도시에서 한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 당시 피렌체 공화국의 외교관이었던 이 남자는 수십 년간 정치판을 지켜보면서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거든요. 착한 왕자는 반드시 망하고 교활한 왕자는 반드시 흥한다는 것. 이게 그가 관찰한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그래서 그는 펜을 들어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군주론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 책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요. 군주론이 나쁜 놈 되는 법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책의 진짜 타깃은 호구 냄새 풀풀 나는 착한 사람들이에요. 마키아벨리가 500년 전에 이미 호구 탈출 가이드를 써놓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500년 동안 호구로 살아온 거죠. 마키아벨리가 첫 번째로 지적한 건 뭐냐면요. 나쁜 놈들한테는 착한 사람들이 절대 가지지 못하는 무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응? 원칙이 없는 게 무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착한 사람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협박하면 안 되고 남을 속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쁜 놈들은요? 거짓말 쌈가능, 협박 쌉가능, 사기 쌉가능이에요. 그들한테는 금지된 카드가 없단 말이죠. 우리는 손 묶인 채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당신은 복싱 룰 지키겠다고 글러브 끼고 있는데 상대방은 짱돌 들고 링 위로 올라온 것과 같습니다. 심판이요? 심판은 짬돌 든 놈한테 돈 받고 눈 감아주고 있어요. 이길 수 있겠습니까? 회사 생활로 비유하면요. 당신은 성과로 승부하겠다고 야근하며 일만 하고 있는데 옆자리 그놈은 윗선 잡고 뒷담화하고 당신 공 가로채고 있단 말이에요. 사장님이요? 아부 잘하는 놈한테 넘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밤새 만든 보고서 그놈이 자기 이름으로 올리고 있어요. 마키아벨리가 수십 년간 이탈리아 정치판을 관찰하면서 본 게 정확히 이거였어요. 성품 좋은 왕자들,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들, 정직한 상인들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망했습니다. 다 날아갔어요. 반면에 속이고 협박하고 필요하면 암살까지 서슴지 않는 놈들은요?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잡고 대대손소 부귀영화를 누렸죠. 역사책에 이름 남기고 동상까지 세워졌어요. 여기서 마키아벨리가 아주 불편한 예시를 하나 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잠깐 종교적인 이야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마키아벨리의 시각에서 예수의 삶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자는 거죠. 예수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역사상 가장 선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가난한 자를 도왔고 병든 자를 치유했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쳤죠. 근데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33살의 나이에 자기가 구하려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채찍에 맞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군중들은 조롱했어요.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 중 하나는 은화 30 앞에 그를 팔아넘겼죠. 이쯤 되면 뇌절 아닌가 싶죠? 마키아벨리의 관점에서 보면 신앙적인 의미를 완전히 제외하고 순수하게 현실적인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예수의 삶은 완벽한 실패작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전 세계로 퍼졌죠. 하지만 그건 예수가 죽고 나서 수백 년 후의 일이에요. 예수 본인은 살아생전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마키아벨리는 이 점을 지적합니다. 착하게만 살면 이렇게 된다고요. 당신이 죽고 나서 수백 년 후에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살아있을 때 이겨야죠. 근데 서양 문명은 이 이야기를 미화해서 퍼뜨렸어요.
부드러움으로 세상을 이긴다. 선함이 결국 승리한다. 이런 메시지를 수천 년간 주입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착한 게 미덕이고 원칙을 지키는 게 올바르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마키아벨리는 묻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당신한테 뭘 가져다 줬냐고요? 승진이요? 돈이요? 인정이요? 뭘 가져다 줬습니까? 회사에서 맨날 야근하면서 묵묵히 일만 했는데 승진은 윗사람한테 아부 잘하는 놈이 가져갔죠?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그 친구는 안 갚고 오히려 피하죠? 연인한테 헌신했는데 더 나쁜 놈한테 마음 뺏기죠?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시스템적으로 착한 사람이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마키아벨리는 여기서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나쁜 놈들한테 배우라는 거예요. 잠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쁜 놈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나쁜 놈들의 기술을 익히라는 겁니다. 차이가 뭐냐고요? 나쁜 놈은 나쁜 목적을 위해 나쁜 수단을 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건 좋은 목적을 위해 나쁜 놈들의 수단을 빌려 쓰라는 겁니다. 무기는 똑같아도 쓰는 사람이 다르면 결과도 다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냐고요? 첫 번째는 협박의 기술입니다. 나쁜 놈들은 상대방을 움직이게 하려면 당근만으론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채찍도 필요하죠. 근데 착한 사람들은 협박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겁을 해요.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아서요. 하지만 협박이 항상 나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회사 거래처에서 대금을 3개월째 안 주고 있어요. 착한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형편이 어려우시겠지만 좀 보내주세요. 이러겠죠? 근데 이게 먹힐까요? 안 먹힙니다. 상대방은 속으로 비웃어요. 얘는 협박도 못하네. 더 늦춰도 되겠다 하고요. 오히려 호구 인증한 거예요. 반면에 협박의 기술을 아는 사람은요. 내일까지 안 보내시면 저희도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다음 날 바로 입금됩니다. 두 번째는 속이는 기술입니다. 여기서 속인다는 건 사기치라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라는 겁니다. 나쁜 놈들은 절대 자기 카드를 다 보여주지 않아요. 반면에 착한 사람들은요. 정직이 미덕이라면서 자기 상황을 다 털어놔요.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예산이 얼마고 데드라인이 언제고 대안이 없다는 것까지 다 말해버립니다. 심지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해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여러분 약점을 다 알고 협상하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죠.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여우처럼 교활해져라. 근데 사자처럼 힘도 보여줘라. 이 두 가지를 적절히 섞을 줄 알아야 한다고요. 여우만 있으면 겁쟁이가 되고 사자만 있으면 무모해집니다. 둘 다 필요해요. 세 번째는 회유의 기술입니다. 나쁜 놈들은 적을 만들지 않는 법을 알아요. 어떻게 해요? 이익으로 묶는 겁니다. 나를 도우면 너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요. 반면에 착한 사람들은요. 상대방의 선의에 호소해요. 옳은 일이니까 도와주세요. 이러죠. 근데 세상에 옳은 일이라고 움직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수십 년간 외교관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이익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명분이 아니라요.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도 본인한테 이익이 없으면 안 움직여요. 그래서 누군가를 내 편으로 만들고 싶으면 도덕적 당위가 아니라 구체적인 이익을 제시해야 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불편하지만 진실이에요. 네 번째는 이미지 관리의 기술입니다. 나쁜 놈들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보다 어떻게 보이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이미지에 엄청난 공을 들이죠. 관대해 보이려고 하고 강해 보이려고 하고 믿음직해 보이려고 해요. 실제로 그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이는 게 중요하죠.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니까요. 반면에 착한 사람들은요. 실제로 좋은 사람이면 됐지 왜 그걸 보여줘야 하냐고 생각해요.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고요. 근데 문제는요. 아무도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판단해요. 그래서 실제로 좋은 사람인데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냥 안 좋은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억울하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다섯 번째는 타이밍의 기술입니다. 나쁜 놈들은 언제 움직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상대방이 약할 때 공격하고 강할 때는 숨죠. 기회가 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려요. 반면에 착한 사람들은요. 때를 가리지 않아요. 정의로운 일이니까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의도도 실패합니다. 전쟁에서도 타이밍 잘못 잡으면 지잖아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의도로 평가받지 않는다. 결과로 평가받는다고요. 이게 정말 불편한 진실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이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졌는지 안 봐요. 여러분이 뭘 잃었는지만 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시작해도 결과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지 착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효율적인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착한 건 좋아요. 근데 효율이 없으면 그 착함은 자기 만족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실제로 바꿔야죠. 좋은 의도만 가지고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변해요. 꿈만 꾸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마키아벨리는 나쁜 사람이 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들이 왜 지는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목적은 여전히 선한 거죠. 다만 수단을 현실적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칼을 들라는 게 아니라 칼이 있다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찌를 필요는 없어요. 있다는 것만 알려주면 돼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내 원칙대로 살다가 손해보면 어때 하고요. 그건 여러분 선택이에요. 존중합니다. 근데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 손해가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지키려던 사람들, 여러분이 이루려던 일들 다 같이 날아간다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작은 회사 사장이에요. 직원 10명 먹여 살려야 해요. 근데 여러분은 원칙대로만 사업해요. 경쟁사가 비열한 수를 써도 대응 안 해요. 정정당당하게 실력으로 이기겠다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회사 망하고 직원들 다 해고되고 그 직원들 가족까지 피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 지키려다가요. 그게 진짜 착한 건가요? 마키아벨리는 이걸 지적합니다. 리더의 원칙 고집이 결국 더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라면 효율을 버리지 말라고요.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세상의 규칙을 알아야 하고 필요하다면 그 규칙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룰을 모르면 게임에서 이길 수 없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마키아벨리가 500년 전에 남긴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호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착한 건 좋은데 호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착한 사람과 호구의 차이가 뭐냐고요? 착한 사람은 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자기 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호구는 자기 것을 지킬 줄 몰라서 남한테 다 뺏기는 사람이고요.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쁜 놈들의 기술을 배우라는 건 그 기술로 남을 해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방패로 쓰라는 거죠. 협박의 기술을 알면 협박당할 때 대처할 수 있어요. 속이는 기술을 알면 속을 때 알아챌 수 있고요. 이게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진짜 지혜입니다. 공격이 아니라 방어용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끝으로 마키아벨리의 말을 하나 남기고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우리가 너무 착하고 너무 순수하고 너무 원칙적이어서 실패했다고 자기 위로를 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우리는 적들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500년 전 말인데 지금 들어도 뼈 때리죠? 여러분이 살면서 겪었던 가장 더러운 호구짓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복수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그 분노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호구들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